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 오늘이 그럼 며칠이지? 어젯밤에 임재범, 어, 2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날인데, 뭔가 아쉬워서 그 실방으로 하고 이제 짤막하게 하고, 또, 원래 다음 주에 하려던 거를, 하려던 거를 한다고 해도,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실방으로 우발적으로 했거든요. 그래 지금 좀 내가 지금 든 느낌을 남기자, 이런 거의 뭐 스스로를 위한 그런. 그래서 조금 오늘은 도서관에 갔다가 뭐 인터넷 하다 왔지만, 가는 길 금방 또 가는 길이지만, 조금 이제 임종에 대한 거 플러스 이게 철학 컨텐츠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니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어제 말을 하고, 나는 어제 거기 갔다가 뭘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임재범이 좀 특이한 어떤 힘이 있는 것, 그것을 달란트적으로 이제 타고난 그 음색의 큰 변화 없이 늘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에, 또 지금도 한갑 나이에도 비상 같은 쉽지 않은 노래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거를 힘은 사람이 진짜 나이가 들면 좀 빠지게 마련일 텐데, 그 두 개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왜냐면 요 1편에서는 이제 그 외의 얘기들 이거저걸 좀 다뤘는데, 결국은 취향이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뭐 가수, 이렇게 하는 뮤지션 하는 이제 취향이고, 그리고 다른 뮤지션 분들에 비해서 이제 분석적인 게 되게 덜한 거죠. 취향이니까. 그리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에서 음정박자 하나도 안 맞고, 그런데 감동을 준단 말이죠.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이 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물론 어제 한 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를테면은 음색 같은 경우에 맥놀이에 대해서 과학 컨텐츠를 뭐 찍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들어가서 어, 배음 그리고 뭐 주파수 이런 거를 가지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 배음 조합이라든지, 그리고 데시벨 자체, 아니면 폰, 귀로 지각하는 이런 걸로도 뭐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오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그 방식은 음악가 이렇게 할 때 음악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은 음악사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주로 했다면, 오늘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한번 니체를 가보려고 합니다. 니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그 거의 다 유실이 됐거든요. 3년 전에 찍고 막 했던 거는. 근데 그거를 뭐 임재범 씨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개념들을 하나하나 또 다시 풀어나가죠. 오늘 하고 나서 뭐 그 이후에 또 한다든지.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독보적이죠. 망치를 든 철학자, 형이상학을 다 깨부수고. 그런 해체 작업은 철학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죠. 소피스트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뭔가 시니컬한 그런 이 사상가들은 해체 작업을 합니다. 다만 해체 플러스 대안 제시라든지 재건 방향까지 제시하는 사람이 드문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피스트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면이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역사의 첫 장에 저 반짝이게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고,
또 니체 같은 사람이 그렇게 깨부쉈지만 이 헬레니즘 시기에는 여러 그런 작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회의주의라든지 이 뭐 변유학파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대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만큼 유명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뭐 책에서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은 내놓은 그 해체 이후에 내놓은 것이 이제 그만큼의 임팩트가 적은 거죠. 근데 이제 니체는 큰 방향 같은 거를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니체 쪽 줄에 닿는 현대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니체 쪽이 됐거는 아니면은 변형된 마르크스가 됐건, 마르크스도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근데 마르크스 줄에서 이제 변형된 쪽으로도 많이 있죠, 현대 철학자들이. 근데 오늘 니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뮤지션 평론 중에서 이상은이 영어 이름이 리체 해가지고 그 니체를 의식하고 이제 하신 분이고, 나름대로 음악 작업에서 니체의 어떤 생각들이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죠, 본인이 작업을 하고. 그리고 맞아, 내가 임재범 할 때 또 한 가지, 그냥 내가 좋아한다, 이 주관적인 이거를 얘기하는 것 뿐이지, 사실상 거기에 나왔던 많은 분들 중에서 작곡력이 더 뛰어난 분들, 가창력이 더 뛰어난 분들, 노래 맛, 필이 더 좋은 분들 다 있거든요. 근데 임재범 씨도 본격적인 싱어송라이터는 아니래도 뭐 공동으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시죠. 막 이렇게 음악적으로 이렇게 뭘 해서 하는 게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코드 진행 같은 거 옆에서 이렇게 같이 해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하는 그런 과정이, 예전에 그 바람에 실려고 거기에 그런 과정이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왔다라고 하는 걸 하강훈 씨하고 막 같이.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다루면서는 임재범을 제일 좋아하지만은 하현우 씨는 제가 굉장히 여러 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재범 씨는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그게 아쉬워서 오늘 노동으로 한번 남기는 겁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어제가 월요일. 오늘이 6일인가? 9월 6일? 2022년 9월 6일입니다. 일단 임재범은 니체가 임재범을 본다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철학, 이제 뭐 고수분들은 뭐 니체 막 깊이까지 이렇게 다 많이 공부하시고 하셨을 테니까는, 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 이 기본적인 얘기에 불과하겠지만은, 이제 초심자분들, 입문하시는 분들, 니체 개념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임재범 씨를 통해서 한번 입문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음악적인 거나 과학적인 거나 역사적인 걸로 다 담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니체를 활용해서 한번 담아서 남겨보려고 하는 거죠. 왜 나한테 그렇게 닿는 이유가, 이 사람은 그냥 예술가다, 이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뭐 수학적인 거나 과학적인 근거는 아니라도 뭐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니체를 통해서, 니체가 만약에 임재범을 봤으면은 굉장히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예술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이 니체는 이제 저하고는 좀 급이 다르게, 저는 이제 체르니 40번에서 쫓겨나고 깨작깨작 한번 이렇게 습작을 해보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니체는 연주도 잘하고 곡도 잘 쓰고 했던 분이죠. 음악에 아주 죄가
깊은 데다가 이 예술 철학, 미학이 굉장히 이 분의 그 전체적인 생각과 유기적으로 닿아 있어요. 니체 하면 망치를 든 철학자, 그리고 자라투스트스는 이렇게 말했다. 낙타에서 사자에서 아이가 되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을 내가 3년 전에 다 했는데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어. 영상에 굉장히 니체 많이 다루는데 몇 개는 있을 거예요. 몇 개는 제가 혹시 제가 여기 채널에 있으면 제가 걸겠습니다. 그거를 막 시리즈로 했었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한 2년 정도 전이죠. 그때 당시에 한 번에 수백 개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 노출이 안 됐고, 그 다음에는 채널 이동하면서 거의 다 지워졌는데, 니체를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비판적으로 읽어볼 수도 있어요. 니체의 생각을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망치를 들고 해체 작업을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기독교나 불교를 싹 깡그리다 묶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니힐리즘적인 것으로 보거든요. 굉장히 그 수동적이고, 이 종교고 철학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람에게는 인간을 이렇게 가두는 어떤 그런 요소를 중심으로 이제 깨트리기 위해서, 그게 정당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크리스교 입장에서도 야, 그 부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불교 입장에서도 뭐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하려고 했던 작업은 이제 그런 기존의 것들, 기존의 뭐 그 어떤 것이 됐건, 형이상학이 됐건 뭐가 됐건, 이게 그 하나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틀로서 뭔가 이렇게 옥죄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씩 깨가는 과정. 자라투스트스 자체가 유명한 종교, 기독교, 크리스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영향은 줬지만 벗어나 있는 바로 아후라 마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배화교 쪽에서, 조로아스교 쪽에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도 뭔가 이제 해체적이죠, 되게. 근데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 이 고전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고전 철학자죠. 그레코 로망의 고전을 파고든 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분이 되게 여러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 얘기를 이렇게 질서 있게 철학책처럼, 철학자처럼 얘기를 하지 않고 알쏭달쏭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뭔가 많은 것을, 어떤 느낌을 많이 주고 한단 말이죠. 이게 그래 진짜 이런 거 있는데 싶은 것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시스템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재건할 수 있는 어떤 틀 같은 거는 또 제시를 한단 말이야. 근데 특히 그런 것들이랑 결부가 돼서 이 예술 철학에서도 이제 한 소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라고? 뭘 연구했다고요? 이 사람이 이제 전공이 고전이에요, 고전. 그러니까는 그레코 로망을 많이 이제 연구를 했지. 근데 예술에 있어서는 뭐 예술은 이론화,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미학 이론이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고대의 어떤 집대성 되고 뭐 이런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분의 예술 이론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그 시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예술 이론이 있죠. 좀 더 이렇게 오더독스한 쪽은 이제 칸트에서 헤겔로 이어지는 그쪽 계열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망치를 들이대면서 이제 나오는 니체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마르크스 쪽 이쪽도 있긴 하지만은, 거기도 막 이제 복잡하게 막 세분화가 되고 하죠. 근데 니체는 고전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폴론, 디오니소스적인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특히 음악에 있어서. 왜냐하면 아폴론적인 건 질서 있는 거야. 질서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아폴로의 조각 같은 거 있잖아요. 조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예술이 있지. 굉장히 질서 정연하고 비례, 균형, 황금, 비율. 근데 그런 거랑은 좀 다른 성격을 가진 게 디오니소스적인 거. 바카스 술 처먹고 막 그 광란에 그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막 했다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신라 토 보면은 다 축제 때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거야. 신라 토 그 나옵니까? 이 교과서 같은데 못 나오나? 별별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오니소스도 이제 광란의 파티 막 난교하고 막 별의별 막 피 보고 막 이런 아주 그 환각 상태의 그런 뭐 건데, 이분은 디오니소스 쪽에 무게 중심이 가 있어요. 그냥 디오니소스적인 거면은 그거는 이제 예술 철학을 뭐 세울 수가 없는 거지. 임재범이 박자랑 그 음정이랑 여러분이라든지 비상, 이번에 나와서 부른 비상은 거의 CD 버전으로 깔끔하게 불렀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연출을 해서 부르는 거니까. 근데 그냥 마냥 막 불러 제낀다고 했을 때는 그냥 디오니소스면은 이제 임재범이 아니라 그냥 제가 되는 거예요. 어쩌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고, 아폴론과 디오니소스가 함께 있는데 더 본질적이고 더 힘을 가지고 있고 한 것이 디오니소스적인 거라는 거죠. 아무래도 아폴론적인 것은 규격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틀로, 억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개별적이야. 질서가 잡힌 것은 딱딱 깔끔하게 구별이 돼요. 자타에 구별이 돼요. 근데 디오니소스의 세상은 뭐 어떻게 보면 화광동진과 같은 세상. 이게 동양에서도 보면은 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악이 함께 갔잖아요. 공자 때 이렇게 보면은, 공자 이후로 동양에서는 그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쪽으로 효용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고 그걸 많이 활용을 했죠. 활용을 했는데, 이게 디오니소스에서는 무라일체, 구별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음악이 케이팝이 됐건 뭐 다른 뭐 잘하는 가수분들이 됐건 아주 질서 있게 잘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질서 있게 잘 만든 공연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개별성, 아폴론적인 성격이 더 강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 임재범의 여러분 그 이제 공연
그런 데에서는 이제 뭐 거기 이제 뭐 카메라 연출에 따라서 뭐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잡힌 사람뿐 아니라 저는 울진 않았지만은 저는 짬뽕 먹으면서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고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는 운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진짜 전혀 그렇게 생긴 애들이 아닌데, 근데 그런 거는 이게 음정이랑 박자랑 뭐 정확히 딱 떨어지고 질서 있어가지고 막 하는 그런 데에서 질서 무질서 안에 질서가 있는 거지. 제가 지금 한 거는 그냥 무질서고 디오니소스 자체고 디오니소스적이면서 아폴론적인 거지. 그러나 무게추는 디오니소스에 가는 거야. 근데 이 니체라고 하는 분은 그 예술 철학이 이제 나머지의 그 여러 생각들과 다 맞닿아 있죠. 다른 뭐 분들도 다들 마찬가지지만 되게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은 별로 시스템적이지 않은 니체 역시도 가지고 있던 핵심 생각, 삶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맞닿아 있어. 그리고 특히나 방금 제가 말했던 디오니소스적인 그 에너지, 예술의 본원적인 힘, 삶의 힘, 긍정의 힘, 아니면 어떤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슬픈 거라고 해도 인정없이 슬픔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 무대를 여러분 이걸 했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그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술가, 관람가 이런 구분이 사라진다는 거야. 그런 경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어, 굉장히 이제 그 도치, 바쿠스적인 바카스 이 마시는 거 말고 그 디오니소스가 바카스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 다른 정말 잘하는 뮤지션들이 많고 또 음악적으로 더 뛰어난 분들, 작곡력도 더 있고 뭐 더 음도 많이 올라가고 또 더 이 안전한 그 발성을 쓰고 뭐 이런 분들 많이 있겠죠. 이, 우리 많이 그 같이 비교되는 아론맨 이 누구냐? 마이클 볼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도 잘 불러. 지금도 또 굉장히 안전한 어떤 그런 발성으로 잘 불러. 네? 그 재범이 형은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성격이 되게 강한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마이클 볼튼 같은 세계적으로 막 무슨 진짜 잠깐만 100만이 밀리언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1000만 막 엄청나게 막 팔리고 막 그랬단 말이죠. 왜냐면 그런 게 How am I supposed to be 모르겠네. How am I supposed to love you 뭐 이거 이런 거 이제 세계적인 저기잖아요. 근데 이걸로 어떻게 풀어야 되지? 임재범은 이제 임재범 형님은 임재범 삼촌, 재범이 삼촌은 이 디오니소스적인 도치. 근데 니체가
니체가 말하길, 일단 니체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앞으로 얘기를 또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지만은, 니체 할아버지가 볼 때는, 니체 선생이 볼 때는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경계들이 확 무너져야 돼. 공연하는 사람, 듣는 사람, 뭐 하여튼 뭐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경계가 무너지는 디오니소스적인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예술이 진짜로 아주 높은 그 수준의 예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뭐 곧 주장이지. 근데 이제 철학적 주장이니까는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선생님의 그분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은 조금 알 수가 있겠지. 약간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얘가 예전에 그 니체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핵심 개념 중에서 두 개 정도가 이제 있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권력이라고 해가지고 정치 쪽에 되게 많이 이렇게 그 쓰이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방식으로 쓰이는 게 몇 개 있죠. 권력의지. 어떤 사람은 참 좋은데 권력의지가 없어서 안 된다. 그리고 또 시대정신. 이거는 이제 해결해서 온 건데, 권력의지랑 시대정신의 그 뭐 철학적 뜻은 지금 쓰이는 건 뭐 그냥 쓰이는 대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쓰이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사실. 근데 이제 철학적인 의미로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권력의지는 그냥 어딘가를 향한 그냥 힘이에요. 순수한 힘, 권력, 이런 정치 권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것도 하나의 힘이 될 수 있겠지. 근데 어떤 방향이란 말이에요. 방향. 뭔가를 규정하려고 하는 방향, 뭔가를 질문하고 있는 의도, 방향, 힘. 이게 권력이에요. 철학에서. 특히 니체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되게 엄청난 영향을 줘요. 어떤 힘이 그런 질문을 규정을 하고 어떤 힘이 이런 철학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프랑스의 철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분들이, 제가 젊었을 때 많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푸코나 들레즈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했죠. 지금도 이제 지금도 지금 그 철학 그거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제대로 잘 안 읽어봤어요. 어, 들레즈나 푸코까지가 그래도 제가 그 이해하기 힘든 거 부분을 막 그렇게 좀 했고, 지금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충 방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때만큼 호기심이 안 들더라고. 그리고 철학에서도 보면은 정말 큰 거인들을 빼놓고는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이제 아직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수 있죠. 나중에 또 읽게 되면은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니체가 볼 때는 아폴론적인 개별적인 게 아니라 디오니소스적인 것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것이 삶에서 그 진짜 예술, 삶을 예술로 만드는 거지. 뭐 니체도 이제 전기에서 중기, 후기로 가면서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비트겐슈타인도 그랬던 것처럼 비트겐슈타인 전기, 후기 다 뭐 작살나게 이렇게 했죠. 근데 철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철학 자체를 막 다 해결했다, 막 이런 젊은 나이에. 근데 니체 같은 경우에도 예술이 감상하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칸트적으로 생각하거나 헤겔적으로 생각하거나 쇼펜하우어적으로 생각하거나.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컨템퍼러리한 예술 개념, 지금은 막 그 인터랙티브하고 막 백남준 씨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 다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디오니소스적인 거거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 이미 얘기를 했고, 후기에 가서는 삶 자체가 예술이랑 삶이랑도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사는 건 그냥 예술인 거야. 여기까지 나아가요. 제가 좀 이제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예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억압의 어떤 구조가 있고 예술이라고 해도 이 삶이라고 하면은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시스템 될 수도 있고 사회 시스템 될 수도 있고 생활 양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문화 좀 더 크게 보면 문화. 근데 그때 우리는 낙타야 낙타이기 때문에 노예에 불과하다 이거야 그때는. 그러다가 뭘 좀 알게 됐어. 머리가 굵었어. 이때 사자가 되는 거야. 분노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낙타에서 사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아이로까지 가거든요. 이 예술관에 있었으면 맨 나중에는 아이로까지 가야 돼. 아이로까지. 분노하는 거는 반동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반동에 불과하다. 모자 쓴 모습에서부터 다채로운 모습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반동에 불과하다. 근데 아이들을 보면은 뭐 놀이터 같은 데서도 이렇게 놀다가 울다가도 또 갑자기 뭐를 그냥 놀이를 만들어서 하고 하잖아요. 장난감이나 놀이 뭐 무슨 뭐 보드게임 이런 게 없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하수도 통만 있어도 거기서 다 돈가스 하고 놀고 무궁화꽃 피었습니다 하고 놀고 다 한단 말이지. 그렇잖아. 근데 아주 그러니까 분노에서의 그 반동 이게 아니라 아이가 돼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거의 어떤 의도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의지, 힘, 권력 요거를 계속해서 영혼회귀라고 하는 것도 좀 어려운 거긴 한데 그런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영혼회귀도 지금 잠깐 꺼냈냐면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무대가 그 영혼회귀의 한 장면 같아서 임재범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영혼회귀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낙타였다가 사자였다가 임재범은 호랑인데 호랑이였다가 그러나 아이는 자기 권력의 자기의 그 힘, 내가 이 자리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았나 보다 하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이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것도 아이인 거지. 그래서 나는 그 임재범이 내가 그 뮤지션 평론할 때 대부분 객관적인 거나 아니면 매우 과학적인 거나 이런 걸로 이렇게 쭉쭉 나가고 음악적인 거나 이런 걸로 나가는데 임재범 그거 가지고 하면은 더 우수한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되게 좋아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보충을 해놓고 싶어서 어제 좀 급하게 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도 좀 질서가 이게 뭐 요즘에 계속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도 노동용으로 이렇게 좀 예전보단 책을 잘 오래 못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전보다는 주절주절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주절주절이었지만. 근데 이걸 하나 남기고 싶어가지고. 근데 요약을 하자면은 임재범에게는 디오니소스적인 힘. 이게 음악적이거나 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음향의 분석이나 이런 걸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지. 그걸로도 잘하니까. 근데 그거 말고 좀 잡아끄는 거. 왜 사람을 감동시키고 내가 거기 참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내가 임재범은 이 음방할 때 자주 안 틀어요.
그냥 몰래 혼자서 어떤 시기가 되면 일정한 시기에 막 틀어버리고 혼자서. 근데 그런 이유가 뭘까? 바로 나도 같이 예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임재범 씨 같은 경우에는 임재범 씨는 조금 더 정제되거나 아폴론적이거나 음악, 노래뿐 아니라 삶에서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서 낙타도 호랑이, 사자도 아닌 아이로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그때 나왔을 때 그 윤도현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미 뭐 락의 아주 그냥 큰 형님이고 그리고 저렇게 잘하는데 음악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야. 같이 이제 서로 친해져 가지고 하는데 하루 종일 막 그 얘기를 한대. 음악에 대해서 막 이제 막 말이야 하면서 했겠지. 그게 아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라든지 겪었던 누구에게나 힘든 일도 막 저도 지금 투병 중이라 되게 힘들고 한데 누구에게나 그런 사연들이 있고 막 하겠지만은 그 임재범은 그 삶 자체가 니체가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는 이제 그 예술이 허강동진되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아니라 삶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런 거였는데 삶 자체가 예술이다 로까지 나가는데 임재범 씨가 그런 게 아닌가. 그 삶 자체가 예술이다. 그래서 제가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설득력이 있나 모르겠네. 요약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이제 니체에 대한 것은 니체가 어떤 식으로 기존의 형이상학을 깼는지 그리고 깨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교나 철학이나 막 이런 데 다 망치질을 하고 여러 가지 문화, 옥죄오는 문화 그런 의도, 그런 맥락에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디테일 부분에서 이제 반박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런 부분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한 어, 낙타에서 사자로 그다음 아이로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이 권력 의지야 힘이야 어떤 힘 계속 그 삶 자체인 어떤 에너지 그리고 영혼회귀라고 하는 개념이 좀 어려운데 그것도 제가 이 각각을 다 여러 편을 다 찍었었는데 다 유실됐거든요. 그걸 나중에 이제 찍는 걸로 하고 오늘은 임재범을 통해서 알아본 거죠. 임재범은 그 자체가 그분 그 자체가 진짜 다른 가수들이랑 좀 다른 행보를 했잖아요.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이 아이와 같이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삶과 하나가 되는 거기에서 나도 임재범도 여러분도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누가 날 위로해주지? 여러분 이런 거. 오늘도 마음에 안 든다. 또 뭐 이어서 하죠 뭐. 감사합니다.